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컨텐츠로 얘기할 거는 동아시안 패러독스는 어떤 거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안티콜레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든지 오랄 안티콜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저희가 주로 치료하는 환자들 주로 이제 인터벤션, 스텐트를 넣고 난 환자들의 뎁트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듀얼 안티플레이 세라피라고 하여튼 이 관련돼서 요즘 한국에서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좋은 데이터들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와닿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냥 이 난장에 쏘아 올린 공이지만 결국에는 치료 지침의 변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포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스텐트 하고 나서 아스피린 플러스 이 세 가지 종류의 피타이12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클로피도그렐, 그 다음에 프라시그렐, 그 다음에 탈카로레 이런 약제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가장 전천적으로 많이 쓰는 뎁트가 클로피도그를 가지고 보통 이제 썼던 거죠. 근데 이런 클로피도그를 베이스로 한 뎁트를 썼을 때 동상이 어떻게 차이 날 거냐? 대충 느끼면 아시겠죠. 앞에서 제가 다 얘기 드렸으니까. 과연 그렇냐? 그런 에비던스가 보이냐를 봐야 되는데, 빨간 건 한국 선생님이 다 하신 내용이고요. 이거는 다 유럽 쪽에서 주로 했던 내용인데, 보면은 뎁트를 쇼트텀이냐, 롱텀이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스피린으로 가는 그룹이 있고, 다른 한쪽은 계속 가는 프롤롱드 뎁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랜덤되는 시기, 아스피린 계속 가는 시기, 그 다음에 뎁트로 가는 시기,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를 팔로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모노세라피를 하든 뎁트를 쓰든 동양에 비해서 사용은 어때요? 이벤트가 한 2배 많다. 이스케미 이벤트가 할 수 있고, 블리딩은 어떨까요? 반대죠. 그래서 모노세라피든 뎁트든 이스테이전이 많다. 어느 정도? 2배. 이걸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뎁트를 우리가 폴롱드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블리딩이 상당히 많이 나실 때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일종의 뭘까, 환자한테 적절한 어떤 그 항효수판 효과가 있잖아요. 동서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세라피틱 레인지는 뭐냐면, 스트롬보틱 이벤트와 블리딩 이벤트가 최적화하게 적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양 쪽에 비해 동양 쪽은 스트롬보틱 이벤트가 적죠. 근데 블리딩 컨설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느낌상 그냥 컨셉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덜 세게 이니비션을 하더라도 왠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복잡한 표이긴 한데 어떠냐면, 인터벤션을 하고 뎁트를 쓰고 나서 플레이 펑션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베리파이 나오는데, PRU라는 걸 있잖아요. 이거는 혈소판 활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약발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양 쪽에서 얘기하는 컷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플레이 리액티비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당히 이벤트가 많다고 하는 경우인데, 서양은 한 208에서 235. 근데 대부분 한국 데이터인데, 일본도 있는데, 한 11,000명 정도. 어떻습니까? 컷오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세게 하더라도, 크게 이스케미트가 덜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클로피도글 말고 프라시그렐이나 이제 타카로나 강한 약을 써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서양 쪽에서는 이게 표준 치료거든요. ACS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약제가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예외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클로피도글이지만, 어떤 블러드 시너는 소위 약발, 전문 용어 나오는데 약발인데, 이 약발이 서양 쪽보다 동양 쪽에서 높게 나옵니다. 똑같은 약을 먹이면 약물 농도가 높습니다. 특히 프라시올 같은 경우는 한 30%에 50% 높고요. 티카그라는 40, 50% 높습니다. 똑같은 5mm, 10mm 써도 훨씬 약물 농도가 높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발이 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클로피도를 썼을 때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한 약들을 쓰게 되면 블리딩 컨선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9년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프라시그레 타크로도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짱구를 굴러서 그냥 했던 얘기들이고요. 진짜 그러냐 데이터를 보시면, 클로피도를 우리가 보면 75mm 쓰지 않습니까? 75mm 쓰는데, 이게 매칭되는 프라시그렐의 용량을 보면은 서양 쪽은 어떻습니까? 여기 5mm입니다. 5mm. 근데 동양은 어떻습니까? 2.5mm 입니다.
그러니까 클로피드에 대한 반응은 떨어져 있고 플라시글에 대한 반응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따지니까 2.5. 그러니까 서양은 클로피드올 대신에 만약에 플라시글을 쓰게 되면 7.5, 10 써야지 사실은 약발이 세게 나오는 거고 동양은 2.5니까 3.7은 5mm 써도 충분히 약발이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약을 처음에 노딩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테넌스를 하는데 이 똑같은 우리 약발 프레드 이니비션이 되더라도 초반에 이스케미트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베네핏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네핏이 훨씬 줄어드는데 블리딩은 여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되니까 똑같은 약발을 나타내더라도 이스케미 이벤트에 대한 어떤 컨트리뷰션, 블리딩의 컨트리뷰션이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달라진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 인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번 저희 진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한 3,000명 정도 처음에 인터벤션 할 때는 프레 펑션 테스트를 하고 한 달 뒤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벤트가 있을 거고 또 한 달 이후에 3년까지 이벤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이 프레 리액티비티가 PRU라는 값과 이벤트와 관련성을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이제 점점 요즘 통계적인 기법들이 나오면서 콕스 분석인데 타임 디펜던트 이제 콕스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걸 해보면 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 베타값, 이 상호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0보다 높다는 거는 확실하게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냐?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90일이죠. 90일까지는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아시아 쪽도, 아시아 쪽이라 무조건 다 약하게 하는 건 아닌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MI 환자는 어떤자? MI 환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죠, 이것도. 높고, 한 달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되고, 그다음부터 줄어들긴 해도, 이게 6개월까지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강하게. 그렇다고 무조건 세게 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강하게 해주는 거가 베네핏이 있겠다. MI 환자와 난 MI 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확실히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뭐 온갖 방법이 다 가능하죠. 우리가 뎁트 기간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요즘 또 홀대만 아스피린 뭐 돈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빼자는 게 티코고 그다음에 피타이톨 이니비터를 그러니까 포텐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대표적인 이제 이 검줄과 닥줄 전문 용어인데 검사하고 줄이는 게 검줄이고 닥치고 줄여 닥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이것들도 다 가능한 방법들이고 또 하나는 센 약 쓰지 말고 시간 지나면 그냥 우리 전통적으로 너무 프렌들리한 클로피드올을 바꿔보자는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요. 대표적인 게 티코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스피린을 뎁트 위드 클로피드올 타이카를로 3개월 한 다음에 아스피린 빼는 거고 다른 한쪽은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니까 이렇습니다. 3개월까지 당연히 차이가 안 나는데 3개월 이후로 어떻습니까? 확 벌어지죠. 주로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블리딩이죠. 블리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3개월로 딱 해서 랜드마크를 해보면 얼마 60% 정도 이벤트가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9년 전부터 얘기했던 지금 기존의 표준 용량의 타이카글로는 한국 사람한테 너무 셀 거다 하는 걸 분명히 이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작년에 이제 그 서울대 김효수 교수님께서 란셋에 발표했던 호스트 니스폴리틱 ACS인데 이거는 검줄이 아니고 닥줄입니다. 닥치고 줄이는 그런 닥줄인데 어떻게 닥줄했냐? 한 달은 10mm 쓰고요. 표준 용량 쓰고 그다음부터 한 달 지나면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되니까 그냥 5mm 줄이자. 어쩌면 임상적으로 상당히 쓰기가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약도 바뀌지 않고 용량은 좀 줄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5mm, 10mm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이 있으니까 상당히 쓰기 편한 방법이고. 그래서 프라시그렐은 다른 그룹은 그냥 계속 10mm 쓰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줄고 한 달 뒤로 랜드마크 해보니까 3분의 1 정도 주는데 이스케미 이벤트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크게 차이 없고 블리딩은 50% 줄는다. 어떤 블리딩이냐? 아주 메이저 블리딩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바크트, 멍들고 뭐 여러 가지 한자 불편감을 유발하는 건데 3-5는 왜 상대적으로 줄이지 않냐? 그 전에 선생님들이 다 약을 바꾸시죠, 사실. 요즘은 또 그런 컨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따끈따끈한 게 요겁니다. 탈로스 MR로 이제 성모병원에 있는 장기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거고, 이번에 ACC 때 이제 레트 브레이킹 세션에서 이제 김효수 교수님이랑 같이
5개 세션 중에 2개가 이제 한국 세션이라는 아주 그냥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자리였는데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건 뭐냐면 MI 환자죠. MI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은 그냥 티카걸로 그냥 주구장창 써라. 하지만 한쪽은 한 달만 쓰고 한 달 이후로는 우리가 너무 편했냐.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클로피도를 바꾸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슈는 뭐냐면 엑스포트 컨센서스는 어떻게 됐냐면 이걸 로딩을 하고 사실은 바꾸라고 됐거든요. 클로피도를 300ml 정도 쓰고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꿨습니다. 왠지 이게 컨설이 될 것 같긴 한데 다행히도 바꿔도 이스케미리티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리딩은 타칼로 계속 쓰는 거로 인해서 클로피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0% 정도. 대부분의 데이터 보면 한 50% 정도 다 줄이는 거라서 어떤 방법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어떻게든 줄일 수만 있으면 줄이면 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거의 그런 데이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컨설은 이겁니다. 2019년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레코멘데이션을 줬습니다. 뭐냐면 모더레이트나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있는 환자, 그러니까 디퓨즈한 코로나이트 디지가 있고 여러 가지 언더라인 리스크 팩터가 많은 환자들은 롱텀 뎁트를 써라.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롱텀 뎁트는 별로 베네핏이 없고 블리딩만 많이 생겼다는 그런 컨설이 있는데 서양 쪽 가이드라인은 여러 거를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전에 뎁트나 페가수스 컴펄스에서 다 나왔던 에비던스를 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서 클로피도를 쓸 수 있고 프라시올을 쓸 수 있고 니바락품도 쓸 수 있고 타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기했다시피 롱텀 뎁트는 과연 한국 사람들한테 과연 쓸 수 있는 레지멘인가?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아스피린보다는 우리가 이제 클로피도르나 프라시올 같은 피토12 이니비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떨까? 라는 당연히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연구가 요번에 마찬가지로 ACC 2021에 이제 레이트 브레이킹 세션에서 서울대 김효수 교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호스트 이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S를 하고 나서 6에서 18개월 뎁트를 하고 나서 한 5,500명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죠. 그래서 클로피도를 아스피린 반을 하고 나서 2년 팔로우를 했습니다. 롱텀 팔로우를 해보니까 아스피린 대비 클로피도글이 상당히 흥미있는 데이터인데 스롬보틱 이벤트는 당연히 줄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클로피도글이 좀 더 센 약이니까 30% 줄였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블리딩도 줄였습니다. 30%. 상당히 재밌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죠. 둘 다 줄이는 에피커시도 좋고 세프티도 좋게 만드는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레지멘을 보여주셨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저는 뭐였냐면 우리가 클로피도글이 좀 더 센 약이라고 보통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해모리 스트로크를 보십시오. 아스피린 대비 클로피도글이 75% 적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와 관련된 블리딩에서는 클로피도글이 더 센 약 같은데 아스피린이 더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리딩 확실히 클로피도글을 줄였죠. 한 37% 정도.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아스피린 쓰고 나서 환자들이 상당히 쏙쓰리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클로피도글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15% 정도 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이코노미 이슈와 뭐 보험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겠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아주 그냥 리스크가 많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롱통하게 아스피린 대신에 클로피도글 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그런 레지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재밌는 건 이 세션에서 외국 연자들 그다음에 외국의 그 자장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좋은 데이터 한다. 하지만 이스테이전 파라독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랑 다르지 않냐. 니네 데이터를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도 얘기 안 하는 이스테이전 파라독스를 니네들이 이제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그런 상당히 좀 기쁨, 고무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 이제 그 심근경색 연구에서 엑스퍼트 컨센서스로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들의 컨설을 냈고 저희 이름도 있고 제가 주로 이제 그 안티플레이트 쪽은 제가 다 집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양 쪽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도즈 포텐트 피타이트 이니비터는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충분히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크 베네핏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스탠다드 도즈 프라시클 티카글 말고 용량 줄인 것도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될 거고 환자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럴 때는 아스피린 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클로피돌로 스위치하는 것도 생각을 하라. 근데 이게 다 데이터가 백업이 다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을 만한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또 고무적인 거는 이제 카미르 NIH 뎁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정명호 교수님 팀에서 카미르 NIH라는 그런 레지스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스코어링인데요. 이 스코어링에서 하이리스크 스코어가 있습니다. 3 이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티카그레는 플라시고를 쓸 수 있다. 근데 전체 환자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컨설이 있지만 이런 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고요. 그럼 이게 한국에서만 먹히냐?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도 뭔가 믿는 구석 뭐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컨센서스 다큐멘터리로 제가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차례 작업을 했었고요. 제 이름이 뭐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뭐 뒤에 있을 때도 있고 두 번째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뭐 글렌 레빈 같은 분은 이제 미국 심장학회 이제 가이드라인 커미티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녕 닥터 정 너는 두 번째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랬던 것 같고요. 내추럴 카드로 2014년도 나왔고 두 번째는 또 아시아에 있는 여러 엑스퍼트와 같이 또 해서 2018년도에 업데이트를 냈고 세 번째는 이제 올해 나온 건데 이스테드 파루스라고 해서 좀 더 관련된 이슈 안티프레드 에이전트 말고 뒤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노화 관련된 이슈를 같이 해서 조선대 있는 우리 김영국 교수랑 해서 한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여러 가지 엑스퍼트들 그다음에 서양 쪽 엑스퍼트들 다 제가 알고 있는 인맥을 다 이너소사이티인데 이런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제가 컨셉트 다큐멘터리를 냈고요. 이걸 통해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룰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게 엔드게임이냐? 절대 엔드게임은 아니죠. 뭐 엔드리스 게임이죠. 엔드리스 게임인데 지금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런 백본을 가지고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면 다양한 연구들 가능합니다. 이게 블러드시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갖 카디오바스큘라 세라피, 뭐 스타틴 다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지긋지긋한데 저는 지난주 일단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맞아서 조금 지금 상당히 마음은 홀가분한데 여기 계신 또 다른 분들은 아직 그렇지 않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 뭐 스럼보시스 이슈가 되게 있죠. 뭐 백신 맞고 특히 아재 맞고 이슈 있는 거 다 알 건데 이거는 이뮨 관련된 스럼보사이토페닌인데 스럼보시스랑 상당히 다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도 이제 스트로크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아주 복잡한 스럼보시스가 얘기가 되고 왜 스럼보시스가 많이 생기냐?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알벨루스가 들어오고 나서 피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인플라메이션 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플레이트도 액티베이션 되고 코아글레이션 시스템이 인트린식이나 익스트린식이 다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피가 끈적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에서 부검까지 해보면 온몸에 마이크로 스톰바이가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 쪽에 머리 쪽도 가 있고 그리고 이거가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D다이머죠. D다이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딥베너스 스트롬보시스도 생기고 펄모널리 엠볼리즘도 생기고 스트로크도 생기고 MI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컨설이 특히 이제 서구 쪽에서는 얘기가 되고요. 어느 정도 생기냐? 최근에 나온 이제 메타 분석을 보면 물론 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 환자의 4분의 1입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펄모널 엠볼리즘이 제일 많고 코로나 디지 액티비티가 심하면 많이 생긴다. 당연한 거고 헤파린을 안 쓰게 되면 더 생긴다. 근데 제가 한국에 그 코로나 환자 보는 인펙션 우리 스페셜리티한테 물어봤거든요. 얼마나 많이 생기냐? 거의 안 생긴다. 그러면 헤파린 쓰시냐? 헤파린도 거의 안 쓴답니다. 이게 이상하죠, 사실은.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상당히 이제 컨설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입원하죠. 코로나로 입원하면 무조건 헤파린 씁니다. 처음에는 그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 프로필락틱하게 쓰든 뭐 세라피틱하게 쓰든 헤파린 쓰면 예후가 좋더라는 데이터도 이미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인종관에 따라서 이 모탈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나머지 종자들은 비슷한데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모탈리티가 거의 2배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뉴욕주의 초반에 흑인들이 무시무시했던 뭐 수십 배다 뭐. 그 너무 오버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들이 소시 이코노미하게 문제가 있느냐? 병원의 접근도의 문제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관련된 모탈리티가 다른 거는 이 베이스라인에 스로브 인플라메이션 어떤 액티비티가 많이 다르다. 앞에서 제가 쭉 여러 가지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다르니까 뭔가 들어왔을 때 레벨업 되는데 이 되는 정도가 훨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게 모탈리티랑 관련되지가 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또 관련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 미국 데이터인데 베일러 대학에 있는 그 데이터인데 환자 수는 많지 않은데 스모트 이벤트가 여러 번 생겼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 비교했는데 뭐로 했냐? 택도 없는 검사를 했습니다. 택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MA가 높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사람들. 피가 끈적끈적하고 LI30이 어떠죠? 적죠. 그러니까 잘 안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러스 스트렝스가 베이스라인의 클러스 스트렝스가 상당히 그 포텐셜이 높고 잘 안 녹는다. 이러면 이벤트가 많이 생긴다. 그럼 흑인은 어떠냐? 아까 얘기 드렸죠? 이스테자는 어떨 거냐?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 이제 창원 경성대병원에서도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코로나 환자 대상으로 모으고 있고 미국 쪽과 이제 콜라보레이션 할 예정이라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보여드리면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상당히 재밌는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거죠. 남녀가 차이가 나고 인종과의 차이가 확실히 난다. 이것이 뭔가 코로나랑 관련된 코아굴 패치랑 관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노학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노학이 지금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 시장은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노학의 포텐셜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택 있죠. 택이 상당히 유용한 검사인데 아까 처음에 플러스로 가는 게 있죠. 요 길게 가는 R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액션 저기 직전의 타입인데 R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클럿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약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되냐면 다비가틴이나 리박스는 상당히 좀 센 약입니다. 와파린만큼 센 약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리버서블리 바인딩이니까 하프라이프가 짧으니까 블리딩 컨서는 적은데 확실히 포텐시는 와파린 못지않은데 그리고 아픽사반은 상당히 요즘 선생님들이 선호하시죠. 왜냐? 블리딩 컨서는 적거든요. 왜냐? 약발이 약한 약입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약을 2번 먹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살랑살랑 갑니다. 살랑살랑. 근데 이 뭐 니바락손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픽사반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인종 간에 또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다비가트란 보십시오. 110ml든 150ml든 서양 쪽에 비해서 동양 쪽이 어떻습니까? 에어리언드 커브든 C맥스든 다 높습니다. 20-30%. 아까 제가 P12 이니비트를 보여준 건 거의 똑같죠. 또 하나는 또 대표적인 약제가 뭐가 있습니까? 리바락스반도죠. 리바락스반을 서양에서 20을 쓰는데 일본에서 15ml 씁니다. 그냥 하지는 않았고 이들이 파머코키네틱 모델링을 했습니다. 헬스 발렌티를 대상으로 해서 약을 15ml도 먹고 20ml도 먹여봤습니다. 왠지 20ml 셀 것 같아서 자기들.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맥스도 재보고 AUC도 해보니까 서양 쪽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가 15ml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5ml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뭔가 에비던스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접근했다는 데서 상당히 리스펙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컨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게이지라고 해서 이제 에독사만 가지고 했던 연구인데 이거를 분석을 대만 쪽에 있는 교수님께서 아시아 쪽과 남아시아를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약물 농도가 증가되면은 블리딩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근데 동서양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ICH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메이저 블리딩도 어떻습니까? 한 100 넘어가게 되면 남아시아보다는 아시아에서 훨씬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블러드 시너든 너무 강하게 나오면 그거 관련된 블리딩 컨디션이 상당히 동양 사람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ICH도 그렇고 GI 블리딩도 그럴 수 없고 피타톨 이니트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노학도 반드시 그럴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관련된 몇 가지 아마 에비던스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요즘 또 네카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히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국에 있는 이피선생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파린 대비 이스케믹 스트로크든 시스테믹 엠볼리즘이든 다 줄입니다. 노악이. 좋은 약이죠. 상당히 좋은 약이고, 메이저 블리딩도 줄이고. 아까 아스피린, 클로피독을 비교한 그런 호스트 이전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노도주를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지만 저는 뭐라 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노도주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와파린 때 너무 이렇게 학습이 됐어요, 학습. 그래서 이 서브그룹은 뭐냐면 헬스 발론입니다. CKD도 아니고 올드에지 아닌 경우에 또 이 정도 쓴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로우도스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스케미액트도 줄이고 올코즈 데스도 줄이고 블리딩도 전반적으로 줄이는데 하나가 컨선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픽사반 보십시오. 아픽사반이 베네핏이 없습니다. 이스케미 베네핏이. 로우도즈 쓰니까 2.5 BID를. 왜 그러냐? 아까 얘기 드렸죠. 약이 약한 약이에요. 약한 약이고 이거는 키드니도 대사가 거의 안 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은 그냥 딱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약발이 너무 주니까 베네핏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피스타만 말고 다비가트란 니바라서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용량을 충분히 줄여야 된다고. 110ml, 아니면 15ml가 저는 한국 사람한테 좀 더 맞는 스탠다드 도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비던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프리시전 메디슨은 사실은 이게 원사이즈 피트 오더를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맞춤형 치료잖아요. 똑같은 용량, 똑같은 약, 어떤 사람한테는 베네핏이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건 맞지 않고요. 아시아는 정말 다르다. 아까 얘기 드렸죠. 이스케미 이벤트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고 블리딩 이벤트 차이가 난다. 백그라운드 있고 약발도 차이가 난다.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의 이스케미 이벤트와 블리딩과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보면 피터애툴리 유니비트에서 아까 밸런스 다르다고 했죠. 일종의 우리한테 맞는 세라피틱 존이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 조금 덜 세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데에스컬레이션을 거의 초기만 지나고 다 해버리니까 다 좋더라. 어떤 거든. 그러면 노학은 다를 거냐? 저는 노학도 거의 같이 갈 거라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 도즈가 상당히 중요한데 프라슈레티카로 용량 줄여야 되고요. 다비가트랑 리박선 용량 줄이는 게 분명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롱텀 데트 뭐요? 스테이블 6개월, 뭐 MI 12개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데스는 좀 짧게 뭐 3에서 6개월 정도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좀 하이 리스크면은 아스피린 빼지 말고 아스피린 쓰지 말고 피타이툴 이니비터 적당히 센 거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I 블리딩 컨선이 많으니까 우리가 PPI는 초기는 특히 많이 써주는 게 분명 맞을 것 같고 너무 하이 리스크다 하면 블리딩이 생겼다 GI 블리딩 그런 경우에는 아마 H8 이라디케이션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이제 9년 지났습니다. 이스테전 파라독스. 그래서 내년 9월 19일 날은 제가 10주년 그 셀레브레이션 파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제가 뭐 쭈글쭈글 하기도 했죠. 뭐 일대 다수니까. 지금 지나면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쌓이면서 조금 더 제가 얘기했던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안티프레 에이전트만 관여되는 게 아니라 노학에도 관련되고 심지어는 스룸보 인포메이션 신드롬, 특히 코로나 관련된 여러 컨선들에서도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에 맞는 아시아 사람들에 맞는 좀 더 적정화된 치료팀을 개발해 나가는 게 제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교수님들,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라면서 제 오늘 강의를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